보면은 이 우주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아주 급한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이 문제판사 감시 핸드북은 그 취지가 판사들의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감시를 해보겠다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걸 쭉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은 재판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부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아주 슬기로운 판단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재판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막 민사, 형사 이래가지고 재판부에 문제 해결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판사들의 판단이 오판이 많다, 또는 의도적으로, 오판은 그래도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 판사들, 일부 판사들의 마음은 이념적으로 비틀어져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오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의 오진은 거의 전부 다가 고의적인 오진은 아니죠. 그것은 의료 기술의 아주 미숙함이라든지 또 인간 몸의 그 신비한 것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오진이 일어납니다. 오판도 대부분은 아마 의도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시국 사건과 정치적인 사건과 관계되는 이런 판결에 있어서, 즉 공동체의 이 안전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에 대한 이 판결은 보면은 이게 단순한 오판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리는 아주 왜곡된 판결이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판사 감시 핸드북에 보면은 최근 문제 판결 48건에 대한 이 분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신문에 난 것을 뽑아봤어요. 40개 판결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친북, 좌익, 국가 공권력 도전자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이 40개 판결에서 유죄, 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처분 취소, 선고유예, 공소기각, 그리고 무죄, 이게 거의 전부 다고,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주로 이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경찰관을 때리고 불법 시위를 하고 북한과 내통해가지고 이적 행위를 한 자들인데, 이 자들에 대한 판결에 보면은 이걸 누가 골라서 뽑은 게 아니고 무작위로 신문에 보도된 걸 40개를 딱 추려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실형을 선고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 또는 이 대법원 또는 이 판사들의 분위기가 지금 어떤 형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조사를 이 중앙일보에서 했어요.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보도된 걸 보면은 작년에 왜 상용 자동차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거의 전쟁 수준의 불법 집회, 농성, 파괴, 방화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제 총을 쏘고 볼트를 쏘고 뭐 불을 지르고 하는 이런,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으로 규정해가지고 군대가 동원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욱 기자가 비디오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조갑제닷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판결이 나왔어요. 1심에서는 다시 55명의 피고인 중 43명에게 징역 2년에서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에서 2년씩 이런 식으로 선고를 했는데, 이게 2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55명의 피고인 중에 다 50명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집행유예. 그래서 1심에서 뭐 징역 2년 이렇게 선고했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넘어가가지고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1심 단독 판사들의 판결이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2심 판결이 아주 이 불법폭력 시위자들한테 굉장히 관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그럼 왜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나름대로 정상참작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정상참작 사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법 감정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정상 참작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아주 경미한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입니다. 정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서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를 했어요.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용노조 사람이 아니에요. 금속노조 구미지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회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깽판을 쳤어요. 그런데 이 서울고법은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느냐. 1심은 이렇게 엄중하게 판단을 했어요. 이 시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폭력 집회 및 공권력 정신 풍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를 했는데 서울고법은 이 씨는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상용차 노조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게 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줍니다. 이게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까?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남의 회사 일에 가담을 해가지고 정경을 한 행위도 그 사람이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참작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임금 못 받은 것을 자기 회사에 가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왜 남의 회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깽판을 칩니까? 이게 참작할 정상 참작이 있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할 정상 참작이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볼트 세 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용차 노조원 이모 씨에게 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씨는 노조 간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회사로부터 사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자 불법 파업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작 사유입니까?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아니, 경찰관을 화염병을 던지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안 해야지. 이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이 화염병을 던지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안 해야지. 그것을 따랐으니까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이 정상 참작 사유가 이렇게 아주 말도 아닌 논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은 딱 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양심의 문제다. 내 양심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빠져나갑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럼 양심이 뭐냐? 우리 헌법에 보면 두 가지 양심이 나와요. 하나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양심은 매우 주관적인 겁니다. 즉, 내 양심에 따라서 기독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내 양심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할 수 있다. 내 양심에 따라서 사회주의도 연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때 양심은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판사들한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했을 때 그 양심이 일반 국민한테 적용되는 이 주관적 양심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법관들한테 요구되는 양심은 그런 주관적 양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는 것을 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우건이라는 사람이 오늘 중앙일보 법관의 양심이라는 칼럼에서 아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제시하는 양심은 공동선을 지향하는